녹화 시작을 하고. 자, 이제 4명이 됐죠. 저 그냥 앉아서 할게요.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프로젝트 세팅을 할 겁니다. 위크 3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index.html 그리고 script.js 파일 2개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 볼까요? 위크 3 폴더에 index.html script.js 만드시고, 네, 강의록 다들 받으셨죠? 네. 그리고 index.html 위크 3에 만드는 거에 이 내용을 복붙을 한번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네, 괜찮아요. 이제 복붙하고 계시면은 이제 다음 주 스터디 이야기를 좀 하면은 영상 강의 대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러도 안 오실 거잖아요. 저도 키키 보겠습니다. 키키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스터디 영상을 올리고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 출석이 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영상 보시고 과제 완료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제가 15일까지 올려놓을게요. 15일까지 올려놓고 5월 20일까지 스터디 과제를 완료해서 올리시면 출석 인정입니다. 뭐 못하셨어도 일단 위크 3 폴더 만들고 땜빵 파일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래야 출석을 한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저도 커리큘럼 짤 때 축제를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14일에는 배포에 대한 걸 좀 하려고 했는데 배포를 하면은 살짝 에러 같은 거나 뭔가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포를 21일에 하고 SEO 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축제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키키가 나옵니다. 언제나 데뷔했어? 최근에 데뷔했었나? 네, 올해 데뷔했어요. 스타시 외국 스타시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그냥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그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 뭐 그 밖에 제가 뭐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터디 과제나 공지는 이 페이지에 올라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터디 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스터디 과제를 제가 여기 올리는데 1주차만 올리고 2주차를 아직 안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2주차는 오늘 중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DM 보내시면 돼요. 제가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간지러운 바람에 말을 좀 절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3주차 시작할게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에요. 뭐 인덱스는 이렇게 총 3가지를 다룰 건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고 어떤 애인지 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챕터는 일단 인사를 시키는 챕터입니다. 뭐 CSS도 비슷하게 했었고 프로그래머들은 일단 인사부터 시키는 게 전통이잖아요. 이번에도 인사 한번 시켜보죠. 1주차 때나 2주차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론트엔드는 계속 다른 스택들을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추가가 됐다. 앞으로 프론트엔드를 하시면은 리액트도 추가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숙명이니까 다들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 어렵진 않아요. 백엔드는 스프링 하나가 엄청 방대하다면은 프론트엔드는 좀 점 조직들이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index.html 파일에 그 바디 태그 끝나는 부분에
이 스크립트 태그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넣어놨네요. 제가 예시에다가. script.js에는 콘솔 로그 헬로 월드를 넣으시면 돼요. 일단 넣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선 무조건 스크립트 태그가 바디 태그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아무튼 이 태그를 통해서 script.js라는 파일이 script.js라는 스크립트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시다시피 콘솔 로그는 뭐 C 언어의 printf, 파이썬의 print와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지죠? 이제 라이브 서버를 index.html에서 한번 켜봅시다. 라이브 서버를 키면은 크롬으로 저는 들어갈게요. 사실 여기에서 그렇다하게 특별한 태그는 없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index.html에서 섹션이라는 태그가 추가가 됐죠. 이거는 그렇다 할 의미는 없고 섹션을 나눌 때 쓰는 태그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자, 브라우저가 켜지셨다면은 이렇게 홍익대학교 축제 나오고 라인업이라는 텍스트까지 나오실 거고, F12를 눌러주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오른쪽에 뜨게 됩니다. 오른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뜰 텐데 여기 헬로 월드라고 뜨면 돼요. 이 script.js의 1번 라인에서 뭔가 콘솔을 출력했다라는 뜻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되고, 아무튼 헬로 월드가 나오죠. 예전에 1, 2주차 때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F12를 누르면 이런 개발자 도구가 나옵니다. 그 F12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게 개발자 도구다.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까지는 안 배웠는데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한테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려드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변수 선언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뭐 let으로 시작하면 되고요. let hello 라고 하면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값까지 넣는 방법은 hello 뒤에 뭔가를 넣으면 돼요. hello 홍익이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서버 아직 켜두나요? 네, 계속 켜놓으시면 돼요. 끌 일이 없을 거예요. 뭐 변수 선언 살면서 많이 이미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거고, 이제 콘솔 로그로 헬로우를 한번 넣어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솔 로그 그리고 헬로우를 안에 넣어서 하시면 되고, 이 구문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이 들어가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안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보통 넣는 편이니까 다들 그냥 습관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라이브 서버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은 헬로 홍익이 뜰 겁니다. 스크립트 JS의 4번 라인에서 떴다고 하네요. 예, 4번 라인 있죠. 저장하다. 네, 저장을 꼭 해주세요. 뭐 솔직히 변수 선언이 어떻다 하면서 뭐 초기화가 어쩌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존심이 상할 일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은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원시 타입 중에 하나 이 문자열을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한번 이렇게 써봤죠? 오늘 배울 거는 다른 숫자, 뭐 함수 이런 거 안 하고 객체 타입이랑 문자열만 할 거예요.
아무튼 렛을 쓴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렛 말고도 이제 콘스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른 시간에 할게요. 이제 스크립트 JS에 한번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 헬로 홍익, 에스파, 키키가 나올 겁니다. 이 문자열은 이 쌍따옴표, 헛따옴표, 백틱 다 돼요. 이 백틱을 은근히 많이 쓸 일이 있을 건데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용법이 좀 다양해서 아무튼 이렇게 문자열은 쓰시면 돼요. 출력 다 잘 되시죠? 될 겁니다. 이제 HTML에 자바스크립트를 연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기술 스택 세 가지를 일단 사용해 본 겁니다. 근데 이 콘솔로만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하는 이런 것들은 파이썬이랑 C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 인사시키면 안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진하게 만나고 똑바로 인사를 시키면서 화면을 좀 보여주게 만드는 걸 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이제 화면을 한번 바꿔볼 건데 브라우저를 보고 똑바로 한번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보죠. 이번엔 객체 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객체 타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렛 홍익은 이 그 괄호 무슨 괄호죠? 브리켓인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렛 홍익 브리켓 이렇게 하면 객체가 선언이 될 거예요. 콘솔도 찍어보면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뭐 나오죠?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 객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학교 다니다 보면 많이 쓰시게 되는데 홍대는 여러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죠. 뭐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유명한 학회, GDG 홍익 이런 학회도 갖고 있고요. 축제도 이런 날짜에 하고 있어요. 홍대라는 변수 하나에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시에 좀 컨트롤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서 객체라는 개념이 나왔고 우리는 홍대라는 객체를 통해서 각각의 특징을 속성이라고도 하고요. 이 속성과 값을 갖게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아무튼 괄호 사용하면 돼요.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안에다가 이렇게 네임이라는 속성 그리고 값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빈 깡통으로 만든 다음에 바깥에서 홍익점 네임을 쓰고 값을 넣으면은 위에랑 똑같이 동작을 할 겁니다. 보여드리면 네임은 홍익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홍익점 네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아래 홍익이 나오는데 홍대를 정의하면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코드 따라 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뭐 보시면 이렇게 화락 하고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옆에 누르시면은 뭔가 더 보기 좋은 방식으로 보여주죠.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홍대의 유명한 동아리를 출력하려면 점을 찍고 그 속성 이름을 쓰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보면은 GDG 홍익이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문법 설명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데 이 콘솔 로그를 아까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 콘솔 로그에서 이 콘솔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나 혹은 런타임에서 제공을 하는 일종의 객체인데 이건 뭐 다 지우고 콘솔 로그에다가 콘솔을 치면은 이 콘솔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콘솔 로그에다가 콘솔을 넣는 건데 이 콘솔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이 딱 보이고 여기 밑에 보면 로그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객체 안에는 아까처럼 뭐 값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함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호출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고요.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고 오늘은 한번 끌어다 쓰기만 할게요. 이 브라우저 내부에 숨겨진 콘솔 같은 객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돔이라는 친구인데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let 돔은 도큐먼트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콘솔에다가 한번 돔을 찍어보죠. 다 지우고 새로 써야지. 네, 다 지우고 하셔도 돼요. 뭐 안 지우셔도 되고 문법 설명이라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뭔가 도큐먼트라고 하는 뭔가가 나오죠. 여기에는 body라는 게 보이고 뭔가 값이 되게 많죠. 차일드 노드 이런 거 누르면 뭔가 h 태그, p 태그 이런 게 뭔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린 도큐먼트 객체를 한번 콘솔로 찍어봐서 프린트를 해봤는데 도큐먼트는 우리 1주차 때 한번 해봤죠. 도큐먼트란 HTML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index.html의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 가지고 이 script.js를 연결하는 걸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도큐먼트 이 HTML이라는 문서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도큐먼트 객체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HTML을 가져온 객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번 돔.body 돔에서 body라는 속성을 한번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돔.body 한번 눌러보죠. 눌러보면 body 태그가 나오고요. 여기 h 태그부터 나오죠. 우린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건데 이 저희가 만든 코드에서 index.html을 보게 되면은 섹션이라는 태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 안에다가 뭐 축제에 대한 이름, 뭐 축제 기간, 뭐 라인업 이런 거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에스파 키키라고 만약 이렇게 HTML에 하드코딩으로 적어놨는데 옆에 메이딘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만약 이런 페이지가 100개가 있다라고 10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드코딩을 100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걸 한번 변수화 시키고 HTML에 꽂아 넣는 방식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섹션 태그를 한번 변수로 지정을 해서 한번 컨트롤 해보는 걸 해볼 겁니다. 그게 오늘 할 내용의 거의 전부예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이 내용을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되고요.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한번 넣고 보죠. 이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동작할 수 있는데 화면 동작하는 원리는 크게 이 네 가지 순서로 보면 돼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한 기존 태그를 찾는다 라는 거는 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섹션 태그 이 도큐먼트에서 퀄리 셀렉터를 하면 되죠. 콘솔 패브가 지우는 거죠. 예, 스크립트 이 내용 있죠. 네. 그냥 이거 나머지 다 지우고 요거 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퀄리 셀렉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섹션 태그를 가져왔고요. H2 태그를 create element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져왔죠. 태그를 만드는 방식은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한번 보죠. 일단은 바디 태그를 먼저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섹션 태그를 찾은 상태에서 H2 태그를 만든 다음에 이 홍익 페스티벌이라는 내용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어펜드 차일드를 통해서 H2 안에 있는 내용을 섹션 태그로 넣어주는 건데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었네요. 이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어요. 요거를 안 넣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것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렛 홍익 요것도 한번 넣어주세요. 홍익 객체 홍익 페스티벌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여기 홍익 페스티벌에 있는 네임이 홍익 유니버시티잖아요. 이 내용을 H2 태그 안에 텍스트로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빠졌는데? 어디가 빠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집에서 할 때는 됐는데 어디가 빠졌지? 겟? 이렇게 하면 오?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안 될 게 없는데? 어디가 나왔고 몸에서 열 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퀄리스토가 맞는데. 혹시 틀린 거 있는지 다들 한번 찾아주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HTML에 섹션이 비어있다는데요. 됐다. 어디서 잘못했지? 근데 왜 되지? 새로 고침 이슈가 있었나봐요. 땀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막 뜨니까 멍해집니다. 죄송해요. 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작했어요. 아무튼 지금 이 태그는 나왔고요. 이 바디 태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식 노드들에는 아직 이 홍익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네임에 대한 건 아직 없을 거예요. 한번 더 바꿔봅시다. 아무튼 돔 객체를 접근을 해서 한번 태그를 한번 만져보는 경험을 했어요. 이 내용을 안 된 거는 아마 이 내용대로 제가 코드를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강의록 한번 바꿔 놓을게요. 저도 그래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있었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 까먹었는데, 저도 강의록 만들고 몇 주 쉬다 보니까 여기 있었네요. 요 내용을 넣으면 아마 될 겁니다. 이 홍익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이 페이지로 보면은 42페이지죠. 42페이지에 홍익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에 대한 객체를 넣어 줄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h2 태그 inner 텍스트에다가 쏙 하고 넣어주면 돼요. h2 태그 안에 있는 inner 텍스트 값을 의미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태그 안에 있는 이런 값들을 보시면 돼요. 이런 값들, 텍스트 값들을 inner 텍스트라고 하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축제 라인업이 나올 겁니다. 이 방식이 사실 다 똑같아요. 이 리액트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 프론트엔드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도 한번 추가해보죠. 아래에다가 아래에다가 추가해서 코드가 깨졌네요. 띄어쓰기가 막 들어가 버렸는데, 붙여넣기를 띄어쓰기만 잘 없애서 이 코드를 한번 읽어보면은 P라는 태그를 만들 거고요. 이 태그를 변수명으로 키키 태그라고 쓰고, 키키 태그 안에 있는 inner 텍스트에다가 축제 내용 중에 라인업 중에서도 day 1을 넣어 줄 겁니다. 이 day 1 값이 키키입니다. 여기도 띄어쓰기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섹션 태그에다가 자식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 키키 태그를. 이러면 키키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인덱스에서 네, 스크립트 태그, script.js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 키키, 축제 라인업 이런 걸 다 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엔 아마 에스파 넣으시면 될 거예요. 빈지노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그게 숙제고요. 이 돔 조작이라고 하는데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큐먼트는 HTML이라고 했고 오브젝트는 객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뭔가 모델화 시킨 건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돼요. 이게 다들 자료 구조를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도큐먼트 하위에 바디가 있고 바디 태그 하위에 뭔가 이런저런 태그들을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만든 거고 HTML의 계층적인 구조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코드로 보면은 별거 없죠. 막상 써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주요하게 하려고 했던 거는 이번 세 번째 챕터인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왜 나왔고 뭐 하는 앤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의가 별로 없었었고 제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서 매번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든 아이크라고 하는 63년생 아저씨가 만든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63년생이니까 저희 부모님이랑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드신 분이고요. 모질라라고 하는 MDN 사이트도 이분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같은 페이지 안에서 다른 정보를 뭔가 바꿔내면서 들여보낼 수 없을까? 그 전에 저희가 HTML이랑 CSS를 배웠을 때는 이 페이지에서 다른 정보로 넘어가려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은 네이버 홈페이지 그대로 두고 스포츠 탭 눌렀다가 그 경제 탭 누르면 뉴스 페이지가 바뀌는데 홈페이지 전환은 안 돼 있는 거죠. 똑같은 HTML 파일 안에서 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으셨어요. 이 아저씨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었고 이거를 통해서 익스플로러를 한번 이겨보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실패했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였는데 뭐 자바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막 말실수 하시면서 다들 제가 자바를 못했어라고 하면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 아닙니다.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당시에 자바가 인기가 많아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딱히 의미가 없는 사이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10일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근본이 좀 없고요. 난해한 문법도 좀 가끔씩 나오게 돼요. 발레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숫자랑 문자열 둘 다 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자바스크립트는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근본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 10일 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고 이것 좀 해결하려고 업데이트나 에크마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런 타입 안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도 프론트엔드를 하면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많죠. 리액트도 하고 타입스크립트 하면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때문에 넥스트.js 하셔야 되고요. 상태 관리라는 걸 해야 돼서 다른 라이브러리 한 2개 정도 하셔야 되고요. 하다 보면은 백엔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프론트엔드는 공부할 복이 많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바디 태그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 이유가 이 브라우저의 작동 원리 때문인데 뭐 이런 멋있는 작동 순서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브라우저는 결국엔 저희 HTML 코드를 윗줄부터 한 줄씩 읽어가요. 한 줄씩 딱 읽어가다가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딱 보는 순간 읽는 걸 멈추고 일단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코드를 읽습니다.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태그를 바디 맨 아래에 넣게 되는데 뭐 문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화면이 좀 늦게 뜨게 됩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받다 보니까 HTML을 읽는 시간이 늘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순서가 꼬일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속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와우 클래스에 들어가가지고 출석 인증을 해야 되는데 얘가 3초 동안 안 뜬다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뭐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스크립트 태그를 맨 위로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안 됩니다. 안 될 거고요. 뭐 이런 에러가 뜨죠. 어펜드 차일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널값한테는 어펜드 차일드라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스크립트 태그가 받아진 다음에 일단 실행을 한 다음에 HTML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는 아직 H1 태그를 읽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했고 맨 아래로 넣는다. 뭐 위로 올리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거는 차차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리액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스크립트 태그를 넣을 일도 없어서 저도 그런 속성에 대해서 좀 무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디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스터디는 거의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로 알 수 있는 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써보셨고 어떻게 쓰는지, 프론트엔드가 왜 쓰는지, 화면 조작이 되니까 쓴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왜 나왔는지도 이제는 대충은 알겠죠. 근데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외 전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공부하고 앞으로 좀 더 공부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저희가 태그를 직접 넣어보는 걸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뭐 실수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새로 고침 이슈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에는 한번 써볼 거고요. 뭐 다다음 주에도 비슷하게 하고 6주차 때는 앞으로 뭐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일단은 영상 스터디 15일까지 올려놓을게요. 저도 14일 날에 키키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에 영상 업로드 할 거고 과제 제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도 이번 주 과제가 있으니까 이번 주 과제는 하셔야 됩니다. 5월 13일 화요일까지 하셔야 돼요. 14일부터 축제니까 13일까지 끝내시면 되겠죠? 과제 구현량은 좀 적은 편이고 공부 좀 하시고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뭐 아쿠다운을 열심히 쓰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솔직히 공부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한번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 주시는데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리고 인자를 접근해서 어떻게 출력하는지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배열 다 쓸 줄 아시잖아요. 이 네모 괄호 안에 0, 1 이런 거 접근해서 쓴다는 거 한번 써보시라 라고 하면서 남겨드렸고 자바스크립트로 아까는 저희 태그를 직접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클래스로 설정된 태그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나오게 돼요. 클래스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열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 밖엔 마크다운 한번 써보시라 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이 선택사항까지 어느 정도 해야 그래도 우수 스터디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스터디 오신 출석 상황을 보면은 이 안에서 어차피 우수 스터디원이 3명이 나올 거거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동점자는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선택사항까지 잘 하셔서 온전하게 기프티콘을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HTML, 자바스크립트, 뭐 CSS까지 해서 오늘 만든 축제 페이지를 좀 더 꾸며주시면 됩니다. 에스파, 메이딘, 뭐 빈지노 이런 축제 라인업, 뭐 기타 등등 축제 날짜 이런 거 화면에 넣어주시면 돼요. 꾸며주시고 이미지 태그로 한번 에스파 사진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한 그 위크 3 폴더에 그냥 작업해서 깃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깃허브에 올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는 못 보니까 다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